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국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요. 중국은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추가 공간 폐쇄가 가능하다고 압박했고 중국 역시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이 미중 갈등이 외교 보복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그리고 우수근 콘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갑작스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굉장히 강력한 조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만 영사관을 폐쇄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움직임 말이에요. 이 배경이 뭔지 일단 궁금한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취임 전부터 네. 대선 캠페인서부터 중국이 미국의 국가 이익을 함부로 해치고 있다. 여기에 네. 손을 봐야 된다. 이것을 제대로 안 한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큰 실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비록 중국의 중요성은 인지를 했지만 예. 중국의 이런 불공정한 무역 행태 그리고 환율 조작, 예.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타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 그리고 자유와 공개된 그런 국제 질서에 대해서 중국이 자꾸 위반을 하고 있다,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해왔죠. 예. 그래서 중국 때리기는 오늘 내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네. 원래부터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큰 관세도 때렸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제 그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의 이슈를 가지고도 지적재산권 침해와 위협이라는 이유를 해서 이것을 국가안보에 예.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휴스턴의 중국 영사관 폐쇄와 같은 구체적인 외교적인 행위 단계로 들어간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명분이라고 내세운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는 한 이런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를 운운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지난주 2주 전에 예. 미국 연방수사국의 크리스토 레이 국장이 이제 연설을 했죠. 예. 허슨 연구소라는 띵탱크에 연설을 했을 때 중국이 대미 산업 스파이 행위가 지난 10년 동안 1000% 증가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국가 안보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다. 이건 단순한 이제 미국 기업의 그런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는 예. 절도의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다. 그래서 예. FBI까지 국무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행동이 이제 시진핑 정부가 들어와서 굉장히 심해졌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부터 예. 소위 천인 계획이라 그래서 예. 이제는 그 어떤 미국 정부 관료만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학계 인사, 언론계 인사까지 포섭을 해서 예. 중국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그런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연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중국 돈을 받아서요. 예.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이런 그 핵심 기술 같은 예. 것을 몰래 중국에 넘기는 행위를 해왔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어떤 미국 기업 보호 차원이 아니고 예. 경제 재정 차원이 아니라 예. 산업 차원도 아니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중대하고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서 예. 묵과할 수 없다. 이런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죠. 예. 네, 이제 72시간, 그러니까 단 3일의 시간을 주고 사전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예. 중국 정부가 거세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맞대응에 나설지도 좀 궁금한데요. 근데 이것은 뭐 당연하죠. 예를 들면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예. 그 어떤 명분으로도 아니 중국이 지식 재산권을 뭐 훔쳐가고 개인 정보를 뭐 무시한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극단적인 이건 국제법상 매우 극단적인 조치거든요. 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돼서 미국의 백신을 개발하려는 혐의자 두 사람을 피소했는데 네. 기소했는데 그 기소가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해제가 됐다는 것이 알려지자마자 바로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대국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만큼 미국이 다급해지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해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충수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미국이요. 불난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19라든가 인종차별 문제라든가 뭐 대선 문제라든가 미중 예. 패권 문제 등 계속해서 다양한
발화 원인에 의해서 불이 나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가장이 너무 다급하고 황당하고 하니까요. 예. 오히려 그 불난집에다가 기름을 부어넣는 형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선인 것이고 예. 재선을 위해서라면 지지율 떨어지는 것을 만회시켜야 되는데 예. 지금 국내 엄청나게 대립과 분열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사회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은 중국 때리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때리기를 강하게 나온 것인데 이것이 왜 자충수인가? 저는 향후 미국 자유민주주의 최대의 우방인 미국의 뭐 야권이라든가 언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을 지켜보고 싶습니다만 예.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미국 국내의 대립과 반목은 더 심해질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미국이 다져온 예. 미국의 신뢰도라든가 뭐 이미지 같은 것은 더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국제법적으로도요. 이와 같은 영사관을 폐쇄하기 위해서라면요. 그만큼 거기에 이를 만한 충분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저는 미국이 지금 우려됩니다. 예. 그 지금 72시간 내에 폐쇄를 하는 것으로 명령을 했는데 만약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 부분이 조율이 되지 않고 72시간 내로 조율이 안 되면 중국이 지금 맞대응 카드를 내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도 우한 거 닫아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렇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 국내에서 이것은 너무도 그 전격적이고 너무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예. 미국이 이성적으로 돼갖고 다시 철회하지 않는다면요. 예. 중국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거든요.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적으로는 철저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중국도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법상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너무도 잘못된 조치를 미국이 먼저 저질렀기 때문에 네. 중국은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죠. 미국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합리적으로 비판을 하고 맞대응을 한다고 하면서 예. 미국이 물러서지 않으면 중국도 그렇게 취하는 모습. 이것은 중국한테는 유리하고 미국한테는 매우 불리한 조치입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만약에 네. 그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도 충분히 우한 총영사관을 닫을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내다봐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장소라는 곳 아까 저희가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여기가 처음 생긴 곳이라면서요. 그 미중 간의 교류를 하면서 여기를 딱 지목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상징성이 많기 때문이죠. 예. 휴스턴은 이제 텍사스의 이제 큰 도시이고 그 과학 특히 우주 항공 산업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그 우주 비행사들이 휴스턴 거기 문제가 휴스턴이죠. 생겼다. 네네네. 그냥 휴스턴이라고 얘기할 정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적재산권과 그런 핵심 기술을 중국이 몰래 훔쳐가고 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 어떤 상징성을 부과할 수가 있고 예. 또 1979년에 이제 중국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국교 정상화를 하기 전에 예. 그때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등소평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때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등소평이 카우보이 모자 큰 걸 쓰고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게 이제 미국 언론 신문에 다 보도가 되면서 예. 등소평의 새로운 중국은 정말로 개혁 개방을 할 의지가 있구나. 그건 예. 아주 굉장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런 곳에 영사관을 폐쇄 명령을 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중국이 지적재산권 그리고 핵심 기술을 훔쳐간다. 예. 그리고 중국이 공정무역을 어기고 있다. 예. 중국이 예전과 같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예전에는 중국과 미국이 세계 질서의 공동 동반자가 될 것 같았는데 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잘 나타난 것이 지난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그런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 보면 온통 중국 얘기입니다. 거기서 네.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 중국이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예. 기대를 했는데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질서보다는 자국의 국익을 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중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고 의회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휴스턴이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안전하면서도 상징성이 높은 영상관 폐쇄를 네. 이제 명령한 것이죠. 네, 예. 충분히 상징성을 부과한 조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 중국 총영사관에서 폐쇄 통보 후에 불이 났습니다. 총영사관 측이 이제 미국 측의 통보를 받고 나서
곧바로 중요 문서를 소각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사관은요, 각국에 나가 있는 영사관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연한 스파이 기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허락받은 국제법적으로 허락받은 스파이 기관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재국의 또 주재국 지역의 다양한 정보 같은 것을 취합해서 본국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폐쇄 조치를 통보받았다. 72시간 내에 폐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 국가 본국을 위해서, 본국의 국익을 위해서 파견된 거지 않습니까? 예. 다양한 정보 같은 것은 소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국가를 위한 행위를 제대로 잘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보도를 미국 현지에서 만약에 이런 그림들을 보도하고 아까 저희도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미국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 저게 뭐 물론 중국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서 중국 국익을 위한 기밀을 태운 것이 아니라 아 저건 뭐가 수상한 게 있으니까 저거 미리 사전에 태우는 거 아니야라는 미국 국민들의 생각이나 느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당연히 충분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쟤네들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네네네. 하는 것이라고 할 텐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중국 외교관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 안 예. 되는 그것이 바로 국익이라는 것입니다. 예. 치해법권 지역이다 습니까? 휴스턴 안에 있지만 미국 영토 안에 있지만 그 영사관은 중국 법의 적용을 받고 미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외교관은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될 것이고 예. 미국 외교관이 중국에서 그렇게 그 뭐랄까 폐쇄 조치를 받았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 보이지 않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뭔가가 무슨 사정 때문에 보이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 중국 외교관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국제법적으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총영사관 폐쇄 조치가 워낙 급작스러워서 앞서 우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면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시선을 중국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중국 때리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좀 동의를 하시는지. 예,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모든 비난의 화살이 나한테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타겟을 세워서 피해야죠. 이 우한 바이러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코비드 19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한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가 계속 안 좋아져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소위 공식적인 통계 실업자가 3천만 명에 이렇습니다. 17주 연속, 오늘까지 17주 연속 실업 수당, 보험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이 되거든요. 이것은 대공황 시대와 1982년 때 가장 안 좋았던 시대보다도 더 안 좋은 수치입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책임론을 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죠. 예. 그래서 타겟으로 나온 것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국 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중국 대리기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네. 특히 홍콩에 대해서 이런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예. 홍콩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기본적인 민주주의 국가와는 양립할 수 없는 중국, 그리고 미국 경제 이익을 훔쳐가고 예. 저해하는 중국, 그것을 때리게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 예. 그에 대해서 저라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하겠는데요. 저는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폐쇄 조치하면서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비난이 많이 또 그럴듯한 명분이 나타나지 않은 한 비난을 많이 받을 것이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다급하고 초조함으로써 계속해서 악순환,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은요. 상대방을 때리면서 상대방은 오히려 커지고 단단해지는데 나는 더 힘들어지고 약해진다는 것. 예. 그 상대방을 위한 엑스맨도 아니고 조금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무리수를 뒀다라는 지적 이제 우 총장님께서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실제로 미국 국내 그 여론이 어떤지도 궁금한 게 지금 아까 저희가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차이를 보여드렸는데 어떤 여론조사는 보면 뭐 두 자릿수도 막 차이 나고 막 이렇거든요. 그만큼 이제 급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아까 중국 때리기라는 부분이 이제 속칭 갈라치기 뭐 네 편 내 편 가르는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런 전략이 실제 뭐랄까요? 지지층을 결집하는 걸 넘어서서 미국에 있는 중도층이랄까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끌어당길 수 있을 정도의 뭐 성공적인 전략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총장님과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은
미국의 자충수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재선 그리고 미국 전체의 어떤 전반적인 여론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요? 예.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고 비판하는 세력조차도 예. 중국 때리기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엄격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예.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을 했을 때 그 내용을 듣다 못해서 연설이 끝나자마자 연설문을 찢어버렸지 않습니까? 낸시 펠로시. 네네네. 그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조차도 예. 화웨이 통신 장비를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은 미국의 공안을 우리가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때리기 정책에는 100% 지지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한 마음이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도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고 좀 이 심할 정도의 중국 때리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할 수 있지만 중국 때리기 우려를 표명하는 순간 이 사람은 친중파가 돼버립니다. 또 그렇게 또 네. 지적을 하면은 그러면 본인의 대선 가도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면에서 본다면 민주당 세력이든 공화당 세력이든 트럼프 지지자든 비판자든지 간에서 예. 중국에 대해서는 좀 엄격해야 된다. 이제는 때가 왔다는 데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중국 자체 내에서도 중국 내 대표적인 매파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의 다유시 교수가 이제 그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첫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한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 둘째, 미국의 수법이 이렇게 악독할 줄 몰랐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렇게 미국한테 얻어맞는데도 우리 편을 드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게 만약 신진 정부가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휴스턴 중국 영사관 철폐 명령에 대해서 성명서를 내달라 하면 우리 정부도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실망하고 놀란 것은 이토록 미국이 함부로 중국을 때리는데도 우리를 동정하거나 지지한 나라가 없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 그랬고 예. 마지막으로 놀란 것은 중국 때리기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일시불란하게 통일전선을 구축했다. 예. 트럼프 대 반트럼프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번에 휴스턴 영사관 폐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함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이번 조치에 대해서 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좀 의견을 내주셨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중국 공간 추가 폐쇄 할 수 있다, 언제나 가능하다 이렇게 좀 밝히면서 계속 좀 공개적으로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홍콩 보안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양국 갈등이 계속해서 더 고조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같은 상태로서는 계속해서 더 미국은 공격을 할 것이고 중국은 반격을 하면서 또 중국도 당당하게 공격을 할 것이고 뭐 앞으로는 더 격화돼 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예. 중국을 공격할 겁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대립과 반목이 상당히 심해졌지만 중국 때리기 하나만큼은 일치 단결하고 있거든요. 예. 이걸 저라면 조금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나하고 우리 미국에 도움이 되게끔 하지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미국이 쌓아온 이미지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할수록 중국만 더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저도 국제법을 공부했습니다만 이것은 국제법을 공부한 사람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예. 영사관을 전격적으로 폐쇄한다는 것은 그에 합당할 만한 공감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들고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끝난다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스스로 더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저희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봉 박사께서 우리 정부가 때론 이런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서 난처할 수 있다. 어떠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미중 양쪽에서 오면 분명히 난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외교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첫 번째는 이제 화웨이 문제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화웨이 5G 통신에 대해서는 미국 측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라이센스 같은 걸 3년으로 국한시킨다든지. 왜냐하면 8년은 돼야지 화웨이 5G가 이제 손익 분기점을 넘을 수 있거든요. 예. 그 말은
화웨이 보고 5G 사업을 프랑스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프랑스, 영국은 미국 지지에 돌아섰는데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이 워낙 중요한 국가이니까 이 네. 화웨이 정책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하느냐가 있고 두 번째는 INF 중장거리 미사일 조약을 폐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내세운 이유는 러시아가 반칙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중국 때리기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중장거리 미사일, 미국의 중장거리 핵 미사일을 아시아의 중국 근처에 배치해야 될 텐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그럴 계획이 없다. 그냥 바랄 아이디어일 뿐이다 했는데 예. 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을 보면 우 총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정부에게 막무가내로 미국의 단거리, 중장거리 핵미사일 배치를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드 미사일 배치에도 그렇게 중국과의 갈등을 겪었는데 예, 공격용 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 이것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정책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함께했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수근 콘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과 관련 이슈 다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